삼각함수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각함수는 앞에 배웠던 삼각비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로 만든 게 삼각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부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각비를 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ABC에 대해서 하나의 각을 잡은 다음 직각삼각형이었을 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할 수 있었죠. 먼저 사인 A라는 것은 빗변분의 우리 여기의 변의 길이를 C, B, A라고 쓰게 된다면 사인 A는 빗변 C분의 높이 A가 되는 거고 얘를 한국말로 쓰게 되면 빗변분의 높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코사인 A라는 각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었네요. 다음 탄젠트 A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고 써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사인 각도에 대해서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하기로 했었네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0도에서부터 30도, 45도, 60도랑 90도 이렇게 총 5가지 각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여기는 1. 이 1에서부터 코사인은 점점 작아지는 거였죠. 탄젠트는 0이었을 땐 0, 점점 커진다. 그리고 90도일 때는 정의할 수가 없었어요. 총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워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배우려고 하는 건데 삼각함수는 대체 뭐냐? 먼저 우리가 X축과 Y축에 대해서 시초선을 원점에서부터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이 시초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동경이 있었을 때에 요 하나의 점을 잡을 건데 그 전에 먼저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때 생기는 교점의 좌표를 P라고 할 거고 얘를 X, Y라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생기는 요 각을 셉타라고 할 거고 이 셉타는 우리가 보통 호도법을 사용할 거예요. 즉 파이가 들어간 각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꼭 파이가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호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는 거니까요. 뭔 소린지 이해됐죠? 그러면 요 P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그렸을 때 요 밑변의 길이를 X라고 하고 높이를 Y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반지름의 길이 R을 가지고 우리가 사인 셉타와 코사인 셉타와 탄젠트 셉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셉타부터 구하게 되면 빗변인 R분의 높이인 Y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코사인 셉타는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셉타는 X분의 Y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은 1사분면의 점이기 때문에 X랑 Y가 둘 다 양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도 다 양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 동경이 1사분면이 아니라 이렇게 2사분면에 대해서 만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각각의 값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하나 문제로 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점 O와 점 P인데 이 P가 지금은 3,-4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X축과 Y축에 대해서 3,-4를 찍은 다음에 그 점을 가지고 원을 하나 만드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 원에 대해서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에 대해 각을 그렸을 때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 점 P에 대해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진짜 오리지널 정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 그렇구나 하고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요걸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빠르게 푸는 방법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하는 빠르게 풀고 좀 더 정확하게 푸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할 거니까 지금 정석대로 푸는 게 조금 어렵더라도 천천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 세타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직각삼각형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반지름도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네요. 먼저 밑변의 길이는 3이 되는 거고 높이의 길이는 4가 되는 거니까 빗변, 즉 반지름의 길이는 5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x의 값은 3이 되는 거고 y의 값은 -4가 되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된다면 우리가 이 세 개를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다가 각각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것을 빗변인 5분의 y의 값인 -4,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인 5분의 x의 값 3, 그 다음에 탄젠트 x 세타는 3분의 -4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점 P인 3,-4에 대한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어떨 때는 플러스가 나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옛날에는 예각, 즉 0에서부터 90도 사이의 값들 가지고만 장난을 쳤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동경으로 나타내는 각이 나오는 거니까 1사분면의 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사분면의 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우리가 동경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리게 된다면 얘는 지금 각이 2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동경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3사분면의 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경이 어디에 각도가 되는지 어디 사분면의 각도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밑에다가 몇 사분면에 대해서는 어느 게 양수고 어느 게 음수인지를 알아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명을 해낼 건데 왜 이렇게 음수가 나오고 양수가 나오는지를 알려줄 건데 요거를 꼭 알아둬야 되고 외우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건지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과 Y축이 있을 때 먼저 R이라는 반지름은 항상 원이기 때문에 양수다라는 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사분면에 대해서는 X는 양수가 되는 거고 Y도 양수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2사분면은 X가 음수고 Y는 양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3사분면은 X가 음수고 Y도 음수다. 4사분면은 X는 양수고 Y는 음수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리고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는 아까 구했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사인은 R분의 사인은 우리가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그러면 높이는 Y의 값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r분의 y가 되는 거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밑변은 x랑 관련되어 있으니 r분의 x, 그리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x분의 y가 된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요 사인 세타에 대해서 지금 1사분면은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사인 세타도 양수분의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도 양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도 우리가 x가 양수고 y가 양수기 때문에 빗변도 양수예요. 코사인도 양수가 되겠다. 탄젠트도 양수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 r도 양수고 y도 양수고 x도 다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세 개의 함수가 다 양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다음 우리가 이사분면에 대해서는 x만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만 음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코사인만 다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x는 음수고 y는 양수고 반지름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양수고 양수, 여기는 양수고 음수, 얘는 음수고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양수분의 양수가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게 되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양수분의 음수기 때문에 계산하면 음수, 탄젠트도 음수분의 양수기 때문에 계산하면 음수가 된다. 여기까지도 이해 어렵지 않죠? 그러면 3, 4분면과 4, 4분면은 또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얘네들은 다 음수잖아요. 그리고 반지름은 양수기 때문에 양수분의 음수, 양수분의 음수, 얘는 음수분의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다시 탄젠트만 양수고 나머지는 다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 4분면도 양수 음수기 때문에 음수, y는 음수, r은 양수, x가 양수, y가 음수, 다시 y가 양수, 그 다음 y가 음수, x가 양수.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음수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가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1, 4분면은 전부가 다 양수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우리가 이제 4개의 4분면에 대해서 1, 4분면부터 올, 사, 탄, 코라고 외울 건데 우리가 1, 4분면은 올, 전체가 다 양수가 되는 거고, S니까 사인만 양수, T니까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 C니까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얼사탄코 라고 외워주면 편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1, 4분면에서부터 4, 4분면까지 양수면 어디가 양수인지, 음수면 어디가 음수인지 이런 것도 꼭 알아둬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우리가 2가지 공식을 더 배울 건데, 먼저 첫 번째 무슨 공식을 배울 거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하나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1로 값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제곱을 여기에다가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쓰는 학생이 있어요. 사인 제곱의 세타. 쓸 거면, 진짜 쓸 거라면 사인 제곱 전체의 세타라고 써야 되는 거고, 이 사인 제곱 세타랑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자면 사인 60도의 제곱이랑 사인 60 전체의 제곱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사인 60의 제곱은 사인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다시 여기를 도라고 할게요. 도의 제곱, 여기도 도의 제곱, 3600도에 가지고 장난치는 거고, 얘는
사인 60도가 방금 우리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를 알아냈었죠. 그거에 제곱하고 지금 같지가 않아요. 절대. 사인 3600도는 0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 가서 배우겠지만 요거랑은 아예 다른 숫자가 나왔으니까 절대 같지가 않고, 만약에 제곱을 이렇게 괄호로 쓰기 싫다면 절대 이렇게 쓰지 마시고 제곱을 사인 제곱 세타라고 써줘야 돼요. 즉, 이 첫 번째는 각을 제곱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값을 제곱하는 거예요. 얘는 각을 제곱, 얘는 값을 제곱. 둘의 차이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알아주시고,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거랑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요거를 한번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단위원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원에 대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원에 대해서 동경을 그렸을 때 생기는 교점의 좌표를 P,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 빗변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를 다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첫 번째, 사인 세타는 빗변 1분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y. 그랬을 때 선생님이 y라고 그냥 쓸 수 있겠네요. 여기도 원래는 빗변분의 y인데 빗변이 1이니까 y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다시 코사인 세타도 r분의 x인데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x라고 쓸 수 있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인 세타가 x니까 분모에 집어넣고 코사인 세타가 y니까 분자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요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요거는 너무나 당연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니까 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식을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1이라고도 바꿀 수 있겠죠. 교환법칙이 성립되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y 대신에는 사인 세타를, 여기에 있는 사인 세타를 집어넣고 x 대신에는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공식을 꼭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빠르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거 꼼수 하나 알려주고 갈 거예요. 요거는 꼭 별표 100만 개 치고 문제 풀 때 많이, 그리고 이제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때에는 다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요 방식을 꼭 알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다음 점 P라는 게 있는데 이 P가 지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나타내는 동경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항상 그냥 먼저 직각삼각형을 그린다가 먼저예요. 선생님,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나요? 일단 먼저 그리는 거예요. 직각삼각형.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요 마이너스 4는 x의 값인데 이 x의 값이 사실은 밑변, 즉 밑변의 길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4라고 두는 거고 높이를 3이라고 두는 거예요. 부호 상관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3, 4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용해서 5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두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일단 구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를 5분의
3. 코사인 세타를 5분의 4.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를 4분의 3이라고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공간을 좀 남겨줘야 돼요. 이렇게 남겨줘야 되고, 왜 남겨주는지는 다음으로 바로 갈게요. 우리 X축과 Y축에 대해서 4분면에 대해 내가 올사탕코 외우기로 했었죠. 1사분면은 전체가 플러스였고, 2사분면은 사인만, 3사분면은 탄젠트만, 4사분면은 코사인만. 그래서 우리 지금 요 마이너스 4,3이라는 애가 대체 어디 사분면에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아, 탄젠트 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써주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이 지금 마이너스 4,3이라고 해서 막 그림을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직각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무조건 다 양수로 쓰고 난 다음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확인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 있는 필수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수 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원점과 점 P를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x의 값이 마이너스 5고 y의 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선생님은 직각삼각형 그리고 난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5, 높이가 12,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1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왼쪽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13분의 12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라는 점 자체가 음수니까 3, 4분면의 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 마이너스에 사인 세타인 마이너스 13분의 12 해주게 되면 플러스로 바꾸고 난 다음에 13분의 7이다 라고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다음 얘는 13 곱하기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12,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 그리고 위에는 24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약분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12의 제곱인 144 분의 24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5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44분의 24 곱하기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2로 약분해주게 되면 2랑 12가 되는 거고, 계산해주게 되었을 때 마이너스 한 번 더 약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5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필수 9번, 세타가 4분의 3파이였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각변환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X축과 Y축에 대해서 단위원이 하나 필요해요. 단위원이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각도가 지금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 4분의 3파이가 대체 어디 있는지 60분법으로 먼저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세타는 4분의 3파이에다가 파이 대신에 180도를 곱해주게 되면 약분되었을 때 얘는 135도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90도를 지나가지고 45도를 지나게, 즉 각의 90도의 절반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의 절반 그려주게 된다면 요 각을 4분의 3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4분의 3파이가 힘들다 싶으면 60분법으로 바꾸고 60분법이 괜찮다. 그러면 호도법도 우리가 외워놓으면 좋겠죠. 근데 처음은 많이 힘들 테니까 60분법으로 바꿔가지고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남은 각도가 지금 4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x, 여기를 y 그랬을 때 p의 값을 x, y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 지금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를 또 60분법으로 바꾸면 4분의 1 곱하기 180도가 되는 거니까 45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45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90도고 45도니 나머지 각이 45도다. 그러면 x랑 y랑 지금 똑같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특수가 45도가 되었을 때 1대 1대 루트 2가 성립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빗변의 길이가 1이었어요.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는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즉, 요 길이가 빗변의 길이가 1이었을 때 x는 루트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갔으니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높이가 루트 2분의 1만큼 올라갔으니 루트 2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 다시 우리 사인 세타는 우리가 요 각을 요렇게 각이 지금 세타잖아요.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빗변분의 밑변이 아니라 높이죠. 빗변은 우리가 1이라고 하기로 했고 y의 값은 지금 p의 y의 값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p의 값 구했으니까 루트 2분의 1 써주면 되는 거니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고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얘는 r분의 x가 되는 거고 빗변 1분의 x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래서 얘도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2.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 건데 x랑 y랑 값은 똑같고 지금 마이너스만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을 지금 싹 다 집어넣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사인 x, 사인 세타 대신에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코사인 세타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인 마이너스 1을 계산해주면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없어지는 게 보이니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2가 정답으로 나오게 되고요. 요거 맨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석으로 풀긴 풀되 나중에 각변환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처음은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필수 1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양수가 되고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는 음수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두 가지의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코사인이 지금 중복되어 있으니까 코사인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랑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사인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사인도 플러스가 돼야지 첫 번째 양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이 플러스가 되었을 때 탄젠트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첫 번째는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사인은 양수, 코사인도 양수, 탄젠트만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사탕코를 하더라도 하나만 양수가 되거나 한 개만 양수가 되거나 또는 세 개가 다 양수가 돼야 돼요. 절대 한 개만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한 개만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안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사인이 음수다라면 사인은 음수, 탄젠트는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탄젠트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얼싸, 탄, 코에 대해서 3, 4분면이다. 즉 정답은 제 3, 4분면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값에 대해서 2분의 파이보단 크고 파이보단 작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사인을 각각 구해서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우리가 X축과 Y축에 대해서 시초선을 원점의 양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0이라고 쓰고 여기를 지금 90도가 올라갔으니까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점의 음의 방향은 파이, 원점에서 내려가는 방향은 2분의 3파이. 그래서 지금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여기 2, 4분면에 대해서 동경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2,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얘는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도 음수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식을 먼저 쓰면 절대값 사인 세타 더하기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면 항상 절대값 쓰기로 했었죠. 그 다음 탄젠트도 절대값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세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음수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는 서로 없어지는 거고 남는 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필수 1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요 두 분수의 합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두 가지 공식 외우고 갔어야 됐죠. 먼저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쓰기로 했었고 두 번째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요 두 개 공식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분수의 분모가 공통이지가 않으니까 둘을 공통 분모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곱해줄 거고 왼쪽에 있는 분수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오른쪽에 있는 분수는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분수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분수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코사인 세타랑 여기에 있는 사인 세타는 더해주게 되면 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과 여기에 있는 1을 더해줘서 2 더하기 2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밑에는 똑같이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분자를 2로 묶어주었을 때 1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밑에도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서로 약분을 해주게 되면 정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2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13번 우리 코사인 세타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세타의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도 알려주었네요.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파이는 우리가 2분의 3파이 있는 원점에서 음의 방향 2파이는 다시 2분의 3파이는 원점에서부터 밑으로 2파이는 여기가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4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제 4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제 4사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라면 얘가 어디에 각이는지 세타의 각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 방금 했었던 것처럼 직각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그러면 빗변의 길이 5라고 쓰고 밑변의 길이 3이라고 쓴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가지고 높이가 4다라고 해주고 난 다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3, 코사인 세타는 다시 사인 세타는 5분의 4,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 그리고 얘가 지금 제4사분면의 각이라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니 코사인만 플러스 해주고 나머지는 다 음수해주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굳이 동경을 그려가지고 요거를 각도 세타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1사분면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 다음 몇 사분면인지를 생각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게 훨씬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1은 역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탄젠트 세타분의 1도 탄젠트 세타를 역수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그러면 둘을 더해주면 끝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4분의 8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필수 1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3사인 세타랑 4코사인 세타가 서로 같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우리 지금 밑에 풀이 과정에서는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풀이 과정이 두 개 있는데 선생님은 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안 풀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공식 하나 있었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요걸 좀 이용할 건데 우리가 3사인 세타는 4코사인 세타라고 했었고 우리가 3으로 양변을 나눠주고 코사인 세타로도 나눠줄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3분의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라고 했었으니까 지금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 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림 그렸을 때 왼쪽부터 밑에까지가 되는 거니 얘는 지금 3, 4분면의 각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일단 직각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밑변이 3, 높이가 4 그랬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빗변을 5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고 먼저 사인, 코사인만 구해주게 되면 5분의 4랑 5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3, 4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8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다시 마이너스 5분의 7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우리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번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 그러면 얘는 공통 분모로 만들기 위해 1 플러스 사인 세타랑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해주게 되면 왼쪽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오른쪽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러면 합차 공식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위에는 2 근데 우리 두 번째 공식 외우기로 했었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고 외웠는데 우리 1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사인 제곱 세타만 넘어가게 된다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사인 제곱 세타. 즉 우리가 1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걔가 지금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4가 되는 거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5분의 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거고 지금 각은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니까 얘는 지금 2, 4분면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다라고 일단은 써야 되겠네요. 근데 얘가 지금 2, 4분면의 각이잖아요. 그러면 사인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가 되는 거고 얘를 깔끔하게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유리화까지 해주게 되면 루트 5 다시 5분의 2 루트 5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것도 똑같이 아까랑 직각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세타 한 다음 얘를 그냥 양수처럼 생각하고 빗변분의 밑변, 즉 5를 빗변으로 생각하고 밑변을 2루트 5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해주면 25에서 20을 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루트 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지금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2 루트 5분의 루트 5를 써주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방금 우리 2,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2, 4분면의 각이니까 누구 땅이에요? 사인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만 양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음수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의 앞에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야 되겠다 라고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즉 탄젠트 세타는 루트 5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필수 1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양변을 먼저 제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1이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 그러면 1 넘어가게 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고 2로 나눠주게 된다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다음 우리가 2번을 문제 풀 건데 먼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는 값 자체를 선생님은 잠깐 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양변 제곱해 주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K 제곱이 되는 거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니까 1 마이너스 2 거기다가 사인 코사인은 방금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구했죠. 그게 K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K 제곱이라는 것은 1 플러스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4분의 7이 된다까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K라는 것은 루트 붙여주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붙여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사인이 더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사인에서 코사인을 빼주게 되면 양수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양수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7이다 라고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3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해서 사인 세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방금 2분의 1이라고 나왔었고 요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1에다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이었던 마이너스 8분의 3을 곱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8분의 3 곱해주면 되는 거고 먼저 계산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1 즉 16분의 11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마지막 4번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방금 구했었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을 가지고 양변을 제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 양변 제곱해주면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곱한 다음에 2배가 되는 거니까 2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지막은 코사인 4제곱 세타가 1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사인 4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4제곱 세타가 되는 거니까 요 가운데 있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의 2배를 1에서 빼준 거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우리 여기 위에다가 다시 쓸게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곱이 마이너스 8분의 3인데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는 요 마이너스 8분의 3을 제곱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제곱해 주게 되면 64분의 9가 된다라는 것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에 2 곱하기 64분의 9를 곱해주게 되면 계산했을 때 1 마이너스 32분의 9가 되는 거고 빼주게 되면 32분의 23이다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발전 1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발전이라고 해서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청 쉬운 거니까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먼저 하도록 할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우리 두 근의 합인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5분의 1 그리고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의 곱은 5분의 k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먼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고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1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1이다. 근데 우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대신에 5분의 k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 플러스 2에다가 5분의 k를 곱해준 게 25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양변을 25로 곱해주게 되면 여기도 25, 여기도 25를 곱해주게 되면 좌변은 25 더하기 10k가 되는 거고 우변은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10k라는 것은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라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